이번 강의는 노인 소득 빈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수치는 노인 소득 빈곤율입니다. 소득 빈곤이란 개인의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소득 빈곤율은 소득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빈곤은 일반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모두 적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어떤 경우엔 소득만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컨대 자산이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노후 자산이 연금 형태일 경우가 그러합니다. 여하튼 자산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의 빈곤과 구분하기 위해 소득 빈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소득 빈곤율을 측정하기 위한 빈곤선과 소득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빈곤선은 국가별로 중위소득의 50% 혹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합니다.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60%로 정의할 경우 중위소득의 50%로 정의한 경우보다 동일한 집단에서 측정한 소득 빈곤율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림은 OECD 회원국들의 소득 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그린 2016년 소득 빈곤율입니다. 가로축은 전체 인구의 소득 빈곤율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빈곤율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소득 빈곤율은 16.7%로 선진국 소득 빈곤율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지만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3.8%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기초연금에도 불구하고 노인들 중 소득 빈곤에 처한 사람은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비록 노인 빈곤이 한국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을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거의 1명이 빈곤에 처해 있다는 식으로 단순히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일찍이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연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금 소득 덕분에 소득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면 한국은 공적연금 제도 도입의 지연으로 여전히 노후 자산에서 연금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을 주택, 농장 등 비유동 자산으로 보유하는 일이 많습니다. 순자산이 충분하더라도 연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국 노인의 소득은 낮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가의 아파트를 노후 자산으로 삼고 그 집에 살고 있는 한국 노인은 소득이 낮아도 자산은 많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분류하기 곤란합니다. 또한 연금 자산 없이 농장을 소유한 농가의 경우에도 소득이 낮고 자산은 많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 자산의 구성이 상이한 국가 간의 빈곤율을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초연금 경제력 심사 과정에서 소득 지표 대신 순자산까지 고려한 소득 인정액을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불행히 국제 비교가 가능한 그러한 지표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한 노인 빈곤율을 계산하여 노인 소득 빈곤율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과 소득의 결합 분포를 보면 소득과 자산이 모두 하위 50% 이하인 저소득 저자산 유형은 비농가의 경우 30%, 농가는 12.2%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저소득 고자산 유형이 실제로 상당히 있는데 비농가의 경우 19%, 농가는 42%나 됩니다. 한국의 노인소득 빈곤율이 지나치게 높은 한 가지 원인이 노후 자산의 구성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미국의 공적연금 지출과 노인소득 빈곤율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대 미국도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액이 매우 낮았고 노인소득 빈곤율도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국민연금 지출과 노인소득 빈곤율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본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지출과 노인소득 빈곤율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한국의 국민연금 지출 수준을 고려한 노인소득 빈곤율은 특별히 더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국민연금 지출 비중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빈곤율을 계산할 때 세전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조세와 공적 이전 소득 등을 모두 반영한 가처분 소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세전소득, 후자를 세후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 세후소득으로 측정한 빈곤율이 세전소득으로 측정한 빈곤율에 비해 더 낮다면 그 국가의 조세재정 시스템에서 소득 재분배가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기초연금과 같은 한국의 조세재정 제도가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림은 2006년에서 2018년까지 한국에 대해서 세전소득으로 계산한 노인소득 빈곤율 추이와 세후소득으로 계산한 노인소득 빈곤율 추이를 나란히 그린 것입니다. 세전소득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조세 및 보조금을 조정하고 난 소득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한국의 조세재정제도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 그리고 노인 소득 빈곤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